155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그게 영어로 VAT, Value Added Tax라고 되어 있죠. 자,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밑줄 그어놓고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가액에다가 10%를 부과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가 있으면은 얘를 빼주죠. 빼줍니다. 빼주고 나머지를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입을 할 때 발생한 세금이다 해서 얘를 매입세라고 부르고, 매출을 할 때 발생한 세금이다 그래서 매출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면 납부세가 나왔죠. 자, 그 밑에 부가가치세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동그라미 치고 국세 밑줄. 자,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로 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소득세도 국세고 법인세도 국세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21%가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가로 들어왔다가 국가가 이게 점점 커지네. 지방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21%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세 밑줄, 간접세가 뭐였죠?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 그거죠?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간접세가 되는 겁니다. 직접 내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는 거죠. 그 근로소득세,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납부되는 거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부담은 내가 하고 납부는 슈퍼주인이 하는 거죠. 일반 소비세 밑줄, 일반 소비세 밑줄.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자, 일반 소비세 말고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일반 소비세는 그냥 10%예요. 그런데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소세. 그럼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죠. 옛날에 특별소비세, 그러니까 특수세. 어떤 경우가 특수세였냐면 사치품들이 특수세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나오는 그 TV 같은 거죠. TV 50인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냉장고의 양쪽으로 여는 냉장고, 이런 냉장고나 TV들이 옛날에는 부자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특별소비세를 부과를 해서 비싸게 판매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전 3사들이 이거 특별소비세에 좀 유예해 주라. 일반 소비자들도 TV 큰 거, 그 다음에 냉장고 양쪽으로 넣는 거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래서 특별소비세를 그때 해제를 했죠. 특별소비세를 해제하는 순간 냉장고와 TV의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TV와 그런 냉장고, 양쪽으로 있는 냉장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다시 원위치 특별소비세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치품이나 그 다음에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 이런 제품을 소비하면 추가로 내는 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는 교육세, 술은 주세.
자, 이런 교육세, 주세 이런 것들을 개별 소비세라 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면 부과하는 세금들. 개별 소비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 그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밑줄 요거 있죠? 요거 만약에 요거 또 넘어왔다. 16만 원에 팔았다. 그럼 또 과세죠? 여기서 또 넘어간다. 8만 원에 매각한다. 그럼 또 과세입니다. 이 다단계 거래세죠. 계속 넘어갑니다. 전단계세액 공제법 밑줄 전단계세액 요거죠. 자, 앞단계 세액을 공제하죠. 공제한 걸 납부합니다. 여기서 앞단계 세액을 15,000원이죠. 15,000원. 그죠? 1,000원이겠죠. 1,000원은 납부. 이건 또 뭐야? 앞단계 16,000원이죠. 앞단계 세액을 공제한다. 2,000원을 납부. 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밑줄 꺼놓으세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밑줄 그 옆에 밑줄 꺼놓으세요. 국가 간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밑줄. 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자,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다. 미국이 이렇게 수출을 할 때 한국에 부가세 과세 안 하죠? 0 합니다. 그죠? 여기 수출업자 0 합니다. 0하고 어디서 과세? 여기서 과세.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걸 두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세관으로 들어오죠. 물건을 검수해서 밖으로 빼내죠. 밖으로 빼낼 때 인취할 때 여기 세관장이 뭘 하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죠? 자, 부가세를 여기 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 나라에서 과세하자. 이걸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소비형 부가세 제도 밑줄 쫙. 소비형 과세 제도는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하이마트야. 냉장고를 팝니다. 냉장고를 15만 원인데 부가세 15,000원이죠.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냉장고에 관련된 부가세만 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관련된 부가세만. 그런 것을 GMP형, NMP형 제도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뭐냐? 자, 냉장고 팔았죠? 어저께 회식했어. 회식한 것도 뺄 수 있다. 냉장고하고 회식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회식한 것도 빼줄 수 있습니다. 그걸 소비형 부가세 제도랍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기업들에게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렇죠? 소비를 유도합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알죠? 우리도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돌고 도는 거지. 자, 그게 소비형 부가세 되죠. 면세제도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사업장 단위 과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뒤에 바로 배울 겁니다. 자, 이것들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예,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 국세, 간접세, 일반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죠? 전단계 세액 공제법.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렇게 하거든. 전단계 거래액. 그러니까 뭐냐? 세액을 빼죠. 10,000원. 세액을 뺍니다. 15,000원. 그죠? 위에 10만 원을 빼는 게 아니죠. 거래액을 빼는 게 아니고 세액을 빼는 거야. 그 오답에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래 놓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시험에 생산지급 과세원칙 이러면 틀린 겁니다. 생산지급 과세원칙. 자, 여기서 과세한 데 있죠.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그 나라에서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지급 과세원칙.
그리고 소비용 부가세제도 이런 특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 밑줄 쫙.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밑줄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 밑줄. 요거죠. 사업자가 요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죠. 그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얘도 납세 의무자죠. 요 수입업자. 아까 요 수입업자. 수입하는 자. 요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물건 들어오죠? 세관을 통과하죠?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 때립니다. 그럼 내가 부가세를 납세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죠. 부가세를 납세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 사업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밑줄. 그 밑에 보면 또 사업자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영리 목적 유무의 무관 밑줄. 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무조건 부가세를 납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밑줄. 여기서 사업성이란 뜻이 뭐냐? 우리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 했죠. 그죠? 어쩌다가 생긴 것. 여기서 사업성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사업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가방이 많아.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어쩌다가 야, 이 가방 하나 팔아야겠다. 친구한테 가방 팝니다. 친구야, 이거 가방 작년에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니요 250에 살래? 팔죠? 팔고 끝. 앞으로 이런 일 안 해. 그런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자, 내 앞에다가 가방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죠. 자, 가방이 왔어요. 가방이 왔어요. 팔죠? 내일 또 와. 그 다음날 또 와. 매일 와. 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죠. 이런 것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 밑줄.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나는 울산직업전문학교에 근로계약을 맺고 이렇게 내가 좀 강의를 하고 있죠. 나는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없다. 자, 다시 내가 울산직업전문학교에 청소하러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 한 달에 얼마 받고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거야. 자, 이런 것은 나는 울산직업전문학교에는 을매이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피사용자 이런 식으로 을매이가 있습니다. 나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청소하는 회사야. 청소하는 회사입니다. 청소하는 회사인데 자, 울산직업전문학교와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3번 와서 아침에 청소해줄게. 한 달에 50만 원 줘. 그 계약을 했죠. 콜. 그럼 내가 일주일에 3번 와서 아침마다 청소해줍니다. 그럼 한 달 뒤에 50만 원 받는 거야. 이런 것은 독립성이 있다. 또 나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회사 가죠. 다른 회사 가서 또 계약을 맺고 청소해주고. 그죠? 그런 것은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영리 목적하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4번에 사업자 등록 밑줄 쫙.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밑줄 보세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밑줄 꺼놓고 20일 동그라미 딱 붙여놓으세요. 요 20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개시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며칠 이내? 20일 이내. 됐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밑줄 자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밑줄 보세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밑줄 2일 동그라미 자, 요 2일이 작년에 3일이었습니다.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2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5일짜리죠. 5일 밑줄만 보냈어요. 5일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 이틀이 넘지. 5일은 뭐냐?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문수상 사업자 등록하러 갔어.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내 저 문수상 꼭대기에서 커피숍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 받는 공무원이 의심스럽겠죠. 그 문수상 꼭대기에서 뭔 커피숍 하냐고 확인하러 가겠다. 오케이. 그 기간을 5일. 그 공무원이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문수상 꼭대기 올라옵니다. 오? 커피숍 만들어놨 거야. 오 맞네. 사업자 등록증 받으러 오세요. 그 기간이 5일이라는 거죠.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 있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몇 평방미터 이상 어떤 시설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할 때는 확인하러 옵니다. 자도 재고 알죠? 그 사이즈가 맞느냐 확인하러 옵니다. 그 확인하러 오는 시간이 5일 정도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자 4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에 정정되어 있죠. 밑줄 쫙 정정. 정정은 뭐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있는 내용이 변화가 생기면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4번에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에 다음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밑줄 보세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지체 없이를 갈로 열고 닫고 하세요. 지체 없이 우리 보통 이런 게 있죠. 뭐 3일 이내, 며칠 이내 이래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그 재발급 기한이 당일로 바로 해주는 게 있고 2일 이내에 있고 이렇죠. 당일날 해주는 게 뭐냐면 상호를 변경했다든지 인터넷 도메인명 있죠. 그죠? 지마켓이다. 그럼 지마켓.com 근데 지마켓을 오마켓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오마켓.com 이거 바꾸려면 뭐 적시해 줍니다. 바꾼답니다. 근데 그 위에 3번부터 3번에 보세요. 대표자 변경 밑줄. 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거는 이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변경.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 6번에 보세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 변기. 예, 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여는 제외되어 있죠. 정여는 제외 밑줄. 자, 이 회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여가 됩니다. 그러면 폐업의 원입니다.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겁니다. 정여가 돼버리면 정여는 그냥 준다는 거죠. 상속되면은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하는데 정여를 해버리면 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정여가 되면 폐업의 원이 됩니다. 폐업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 8, 9, 10 쭉 이런 게 나옵니다. 맨 밑에 5번에 휴업과 폐업 있죠? 자,
그 다만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그죠? 폐업할 경우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밑줄만 꺼놓으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과세기간 있죠? 저 158페이지 가운데 그림 있죠?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1기 예정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4월 25일까지. 1기 확정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2기 예정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라고 하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2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년에 2번 하는 거죠. 예, 6개월입니다. 6개월 과세기간. 소득세는 뭐야? 1년입니다. 소득세는 1년인데 부가세는 6개월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자, 납세지 돼 있죠? 자, 납세지 밑줄을 꺼놓고요. 자, 납세지는 어디냐? 그 1번 보세요. 사업장별 과세원칙 밑줄 쫙 꺼놓으세요. 사업장별 과세원칙. 자, 이거 좀 뒤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랑 밑줄 보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밑줄.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지 있죠.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바로 납세지가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끝에 예외 있죠.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제도 이거 바로 요 뒤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